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4부 2강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저희가 소스의 움직임이 결국 전파의 모양에 영향을 주고 그 전파의 모양을 보면 그 소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주 가까운, 즉 소스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과 멀리서 일어난 일은 다르다고 했고, 가까이서 일어난 일은 정전기나 정자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멀리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례와 식을 통해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멀리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희가 맥스웰 방정식 4개를 2개의 방정식으로 전환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위에 있는 식이죠. 첫 번째 식은 정전기 포텐셜에 관한 것, 두 번째 식은 정자기 벡터 포텐셜에 관한 것. 그런데 저 식은 꼭 정전기, 정자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전자기파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항은 소스의 정보에 관한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지면 실제로 그 주위에는 소스가 없어서 우항을 다 0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0을 놓고 보면 저 편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방정식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아래 방정식은 벡터이기 때문에 3개의 방정식, 즉 4개의 방정식, 총 4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방정식을 잘 보면 형태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방정식에 대한 해만 풀면 나머지 4개 변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저희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풋사이, 저 삼지창처럼 생긴 그리스 언어 풋사이 변수를 일반적인 변수로 두고 그냥 phi, ax, ay, az를 나중에 대입하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풀겠습니다. 그래서 풋사이로 바꾸면 라플라시안 풋사이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풋사이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라플라시안을 직교 좌표계, 즉 카르티지언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으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풋사이 더하기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풋사이 더하기 라운드 z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풋사이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풋사이는 0이다. 요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풋사이라는 일반식에 대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벡터 포텐셜 A에 대해서 먼저 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B필드, 즉 자기장의 파동 방정식으로 유도가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는 수학적인 트릭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저 왼쪽에 있는 라플라시안 a-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a는 0이라는 식을 한번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다름이 아닌 전 페이지에서 풋사이 대신에 a를 집어넣은 것과 같죠. 즉 맥스웰 방정식의 다른 형태로 우리가 변환한 거의 두 번째 식이 되겠고, 소스가 0일 때의 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B필드도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텐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학적 트릭은 오른쪽 위의 식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델 크로스 라플라시안 A를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시안은 스칼라도 할 수 있고 벡터도 할 수 있죠. 벡터의 라플라시안을 취하면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그 벡터의 컬을, 즉 회전 성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델 크로스 라플라시안 A를 우리가 조금 풀었으면 두 개를 교환해서 델 크로스 A의 라플라시안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델 크로스 A를 우리가 B로 치환하면 그것이 이제 자기장과 벡터 포텐셜 간의 상관관계니까 결국 B 필드의 라플라시안이 됩니다. 즉 자기장의 라플라시안이 되죠. 근데 저 같은 식을 왼쪽 항을 우리가 등식, 즉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의 다른 형태로 표현했던 라플라시안 a-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a는 0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 그래서 라플라시안 a 대신에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a를 집어넣어주면 위의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델 크로스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a 이렇게 되고, 요것도 연산자를 교환하면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 되고 가로 열고 델 크로스 a가 돼서 저 델 크로스 a 대신에 b를 넣어주면 c제곱분의 1은 c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제곱 라운드 제곱 b가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등가로 나타날 수 있어서 등가로 나타내면 바로 라플라시안 b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b가 0이다. 그래서 벡터 포텐셜에서 우리가 썼던 파동 방정식을 그대로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장의 각 성분은 3차원 파동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변환한 식의 첫 번째 식은 정전기 포텐셜 혹은 전기 포텐셜 파이에 대한 거죠. 라플라시안 파이 빼기 c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파이는 0이다. 즉 소스가 0일 때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가 일단 왼쪽에다가 마련해 놓고 델 크로스 E, 즉 E의 컬을 한번 취해보면 E는 마이너스 델 파이 빼기 dt분의 da이기 때문에 이걸 치환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델 크로스 E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델 크로스 델 파이가 되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델 크로스 dt분의 da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의 컬은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두 번째 항만 살아남는데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 델 크로스 dt분의 da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연산자를 서로 교환해주면 마이너스 dt분의 d 델 크로스 a가 되고 이 델 크로스 a는 b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맥스웰 방정식 두 번째랑 똑같은 거죠. 델 크로스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렌츠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델 크로스 e를 한번 해보죠. 델 크로스 e. 그러면 박합 규칙에 의해서 첫 번째 항은 델 닷 e가 되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e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스가 0이라고 했으니까, 즉 전압밀도가 0이라고 했으니까 델 닷 e, 즉 맥스웰 첫 번째 방정식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e만 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델 크로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델 크로스 e가 맨 왼쪽에서 보면 델 크로스 e에서 델 크로스 e가 맥스웰 방정식 두 번째 항이라고 했던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와 같기 때문에 델 크로스 e는 델 크로스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라플라시안의 e가, 전기장의 라플라시안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벡터의 컬이랑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연산자를 교환시키면 이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 크로스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항은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저 아래식에서 두 번째 항인 라플라시안 e와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를 이항시켜서 정리해서 아래 박스에 있는 식과 같이 라플라시안 e 빼기 c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형태는 3차원 파동 방정식이기 때문에 전기장의 각 성분들도 3차원 파동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기파가 결국 같은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전기장과 자기장, 그 각각이 다 3차원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어려운
숙제를 먼저 풀기 전에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할 텐데요. 공간에서 Y축과 Z축으로는 변화가 없고 오로지 X축에서만 변화가 있다. 즉 1차원식이 되겠죠. 그것은 결국 평면파의 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평면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다시 하죠? 앞에서 다 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면파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식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고 일반적인 예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복습함으로써 좀 더 일반적인 해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공간 내에서 1차원 파동, 즉 평면파를 우리가 묘사할 때 그 묘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뭘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텐데 이 답을 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스로 우리가 생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풀매 있어서 적분식보다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식을 찾아보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다 보면 앞에서 얻은 결론과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되는데 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물리나 전자기학이나 혹은 화학이나 여러 가지 과학 문제를 풀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놔야만 실제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가장 손쉬운 혹은 최적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습을 저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맥스웰 방정식 4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공간 내에서 우리가 전자기파와 각각의 전기장, 자기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공간이기 때문에 소스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하량도 0이고 전류량도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방정식은 델 E는 0, 2번 방정식은 델 크로스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3번 방정식은 델 B는 0, 4번 방정식은 C제곱 델 크로스 B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풀어서 우리가 식을 전개하면 첫 번째 방정식은 델 E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 sub 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e sub y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e sub z, 이것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을 때 y와 z축으로는 변화가 없고 x축으로만 변화를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의 항은 없어지면서 어떤 식이 되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 sub x가 0이라는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y와 z 쪽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의 경우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 sub x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해는 x의 성분이 상수다. 즉 전기장의 x 성분은 x 방향으로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C제곱 델 크로스 B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입니다. 여기서 자기장 B가 YZ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델 크로스 B라는 저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해보면 E의 X 성분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즉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X는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도 않고 X 방향에 대해서 상수다. 결국 그것은 DC 필드가 되겠죠. 즉 무한 평면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필드, 즉 E는 E엡실론0분의 시그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값으로 회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는 이미 우리가 전에 쉽게 배웠고 여기서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적인 케이스, 즉 정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 없으니까 동적으로 변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인 케이스에서도 E의 X 성분은 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파가 이동을 할 때 그 전기장의 크기는 전파의 이동 방향과 수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EY가 있거나 EZ가 있거나 혹은 EY, EZ가 동시에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EZ는 없고 EY만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텐데 사실 EY에 대한 상황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걸 잘 풀면 똑같이 EZ만 있는 상황에 대해서 풀 수가 있고 그 두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두 개의 중첩을 통해서 Y와 Z가 임의의 크기로 있는 상황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X는 0이고 EZ도 0입니다. EY만 0이 아니면서 EY가 X랑 T의 함수라고 했을 때 델 크로스 E를 각 성분별로 펼쳐보면 델 크로스 E의 X 성분은 0, 델 크로스 E의 Y 성분은 0, 델 크로스 E의 Z 성분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 sub 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상황에서 델 크로스 E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등가화해서 풀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X sub X는 0,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sub Y는 0, 그리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sub Z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식에서는 결국 X 성분과 Y 성분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즉 B sub X와 B sub Y는 상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그 상수를 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면 전자기파가 평면파인 경우에는 자기장과 전기장, 즉 B필드와 E필드가 전파가 가는 방향의 수직이어야 되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기장 E가 Y 성분만 있으면 저 위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장 B는 Z 성분만 있다. 즉 E필드와 B필드, 즉 전기장, 자기장도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 시간에서 배웠던 무한 평면의 전화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 생기는 전파에 있어서 자기장은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Z축으로 생기고 전기장은 Y축으로 생겼음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특수한 경우였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두 장 사이에는 수직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유공간 내에서의 전자기파의 자기장과 전기장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 네 번째 방정식을 각 성분마다 풀면 저기 세 가지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 각각의 항 중에서 0이 아닌 항은 저 파란 박스로 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G가 되겠습니다. 즉 Z 성분의 B가 X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Z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Y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푼 문제의 결과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푼 문제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각각 세 가지 성분, XYZ 세 가지 성분이 있었을 때 다른 두 성분은 다 0이고 딱 한 성분만 0이 아닌 그런 상황을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기 있는 식과 같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G가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Y이고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G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Y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EY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E sub Y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1차원 파의 파동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차원 파동방정식이 옆에 써 있는데 한번 그 형태를 비교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왼쪽의 경우에는 E의 Y 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음에 라플라시안과
편미분 방정식을 풀었다고 하면 3차원은 XYZ 모든 성분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잘 음미하고 잘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일반화시키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